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던 그 시각, 거의 비슷한 그 시각, 최순실 씨가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내 오판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판과 처신으로 인한 참변으로 받아들이며 최순실 씨가 참여를 하고 있다.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저 선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 지금 울고 있는데 선의를 베푼 삼성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걸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최순실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한 몸이 될 수 없는데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 할 수 없다고 검찰에게 협박받았다. 계속 최순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와서 자꾸 검찰이 의상 비용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다. 의상, 옷은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벗기는 것이다.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신 박성규 전 대변인 모셨는데요. 최순실 씨와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의 오판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됐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오판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건 사실관계가 맞을 수 있죠. 예. 최순실이 사실은 세상이 무서운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활용한 자기의 사익을 너무 겁없이 추구했죠.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그런 사실을 짐작도 하지 못했고 관리도 하지 못했고 또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은 둘 사이에 어떤 사적인 이익까지 도모했던 것 아니냐, 재판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어저께 조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부인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드러나 있는 사실행위, 가령 미르나 K스포츠에 돈을 지원하도록 했다든지 예. 아니면은 SK 회장을 사면했다든지 하는 건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예요.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로 뇌물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국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 통치행위인지 예.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전체의 큰 틀 속에서 필요하다고 여긴 것들에 대한 어떤 협조 관계였든지 저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또 다퉈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입장에서 내가 뇌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최순실 씨가 지금 그 변호사를 통해서 오판으로 대통령이 힘들게 됐다잖아요. 예. 그래요. 저한테 곤란한 질문할 때마다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는 걸 감정하시는데 눈치채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장관도 보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책임을 맡아서 일하는 예. 분들 보니까 건방진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분은 어떻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예. 이런 분들을 유감스럽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분들은 본인들이 저 자리에 가겠다는 욕심만 있었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구나. 다른 말로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전혀 갖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예, 가령 우리 김앵커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은 맡게 되면 내가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신경 써서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되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란 자리를 맡으면서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부족했고 최순실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사익을 추구했고 전 참 지금 상황 답답하죠. 예. 이 칼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청와대의 대통령으로 있었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이 온갖 국정을 농단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나란히 구치소에서 한 명은 조사를 받고 한 명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무기력한 채로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최순실은 거만하게도 지금도 나의 오판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다. 내가 뭔가를 잘 판단했었으면 탄핵도 되지 않았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 씨나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어딘가 존재하는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확신범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도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류가 아마 최순실 씨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유라를 콕 집어서 지원을 하라고 안종범을 통해서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걸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아마 스스로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이런 거 지시할 수 있지.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당연히 삼성한테 우리가 돈 받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그때 판단만 조금 잘했어도, 정말 판단만 세련되게 됐어도 지금 내가 여기 안 있어. 뭐 이런 심리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게 가장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저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혐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저런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참 답답하네요.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됐다. 거기서 잘못된 사람들은 가로 열고 고용태, 가로 닫고 고용태.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이름은 안 나왔지만 고용태가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은 고용태라는 사람만 없었으면 이거는 완전 범죄, 아무도 드러나는 거 없이 그냥 지금도 잘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 뼈아픈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판이라는 건 예. 그럼 고용태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대통령과의 뭐 만남도 그렇고 이제 고용태와의 이제 만남이 이것이 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의 일관된 주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